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경북대병원에서 근무하는 이장훈입니다. 그 취입이 보니까 제목이 여러 가지 있어가지고 가능한 겹치지 않는 선에서 제가 몇 가지를 준비를 했습니다. 인트라바스쿨 이미징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건데요. 저는 주로 이제 아이부스를 써가지고 아이부스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아이부스 쓸 때 제일 저는 장점으로 생각하는 게 이게 리전의 랭스와 다이미터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게 좀 장점인 것 같은데, 옛날에 이게 디퓨즈 롱 이런 리전 보면 이걸 어떻게 치료해야 될지 뭐 참 감이 잘 안 서는데, 이 인트라바스쿨 이미징을 보게 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이게 눈으로 볼 때 하고 볼눈으로 사이징하기도 하고 QCA, 아이부스, OCT 뭐 다 쓸 수 있는데, 저는 주로 이제 아이부스를 좀 선호하는 편이고요. 이게 보면 생각보다 혈관이 사이즈가 좀 된다 하는 걸 알 수 있고, 스텐팅을 했고요. 보면 확실하게 이제 이미지 가이드 PCI 하면 그냥 2.5로 대충 넣을 것도 확실하게 넓힌다. 이게 조금 저는 장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 하나의 장점은 이미지가 이제 앰비기어스한 아나토미를 가지고 있을 때 좀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 레프트 메인의 오스티움이 상당히 애매합니다. 이거 보면 46세 여자하고 체스트 페인인데 가만히 있어도 아프다는데 이게 과연 원인이 될 건지. 근데 이런 거에 펑셔널 스터디 하면 잘 안 나오거든요. 이 레프트 메인 오스티움이라서 잘 되지가 않는데, 아이부스 같은 걸 한번 들여다보면은 확실히 알 수 있고, 엔지오가 역시 앵귤레이션 돼 있고 폴 쇼트닝 되고 여러 가지 이제 불편한 게 있어서 이런 거 디파인 하는 데는 이미지 스터디가 좀 도움이 되는 것 같고요. 47세 남자하고 이제 미비를 했더니 서커 MI 스키미아가 있다고 돼 있는데, 엔지오를 찍으니까 이렇게 보입니다. 이제 리전이 보니까 서커 이스키미아가 있다고 했는데, 여기 이게 이스키미아를 유발할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RC에서 엔지오를 찍으니까 대충 이제 해답이 나옵니다. 보면은 콜라테랄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제 CTO가 이걸 읽었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다시 돌아가서 이제 아이부스를 보고 그러면 어디에 위치에 오스티움 OM이 나오는지를 봐야 되는데, 아이부스를 보면은 이제 여기 5시 방향에서 이제 브랜치가 OM이 나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걸 디파인 하는 데는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주로 이제 대충이라도 와이어를 넣어놓고 이 포지셔닝을 확인해 보는데 혈관 안에 잘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마무리를 했는데, 처음에 생각했던 리전하고 완전히 다르게 이런 때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ACS를 주로 보는데 안지오그래피컬이 조금 애매한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58세 여자고요. 서든 체스트 페인이고 투스레 ABF 에스트 엘리베이션이 있고요. 엔지오를 찍었더니 이렇습니다. 경험 많은 분들은 한눈에 딱 알겠죠. 이제 58세 여자 이런 엔지오 와우 하는데, 이제 또 이거를 또 저는 이미지를 남기고 싶어서 또 해봅니다. 이렇게. 역시 이제 예상했던 대로 다 아시겠지만 스판티너스 코로나들이 다이섹션이 있고 굉장히 이제 디파인이 잘 이미지에서 명확하게 보여주고요. 아무것도 안 해야 되죠. 플로우가 다 가잖아, 끝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한 6개월 정도 팔로우 해봤더니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정도를 확인하는데, 이건 이제 손대기 시작하면 재앙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를 파악하는 데 좋을 것 같고, 이제 우리가 우리 권역 외상센터거든요. 이게 좀 루프 컨스트럭션, 지붕 고치는 거 좀 위험한 것 같아요. 3m에서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펄모에 이데마 좀 컨제스턴도 있고 뉴모소락스, 리프렉처, 디스타 휴머 프랙처, 뭐 스캐플라 프랙처인데 심전도가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에코를 보니까 이거 SCM? 스트레스 인듀스드 카디오마이오패스인가? 생각을 했는데 엔지오를 찍었더니 이렇습니다. 자, 이제 이 패솔로지가 뭘까 싶어 아이부스를 보니까, 이거 보면은 역시나 설마 했는데 이 전부 다 휴전, 트라우마틱한 인저리로 인해서 휴전 헤마토마가 있습니다. 근데 보면 플로우가 전혀 유지가 안 되고요. 해봐서.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제 스텐트 넣고 이제 해결을 해서, 이 사람 외국인이었는데 말도 안 통하고 의식도 거의 없는 상태에서 했고, 지금 자기 나라 잘 돌아가서 아마 잘 살고 있을 것 같습니다. 34세인데요. 이건 5m에서 떨어졌어요. 5m. 조금 더 높은 데서 떨어져서 그런지 키드니 스플린 인저리로 블리딩도 있고 안지오 엠볼리제이션 했고 스컬, 엘보, 레디우스 다 부러졌는데 심전도가 이렇습니다. 보면 AVR, 원 AVR 에스트 엘리베이션이 있고요. 에코를 봤더니 25%밖에 안 되고 에이펙스의 라테랄 월까지 나갔어요. 그래 이게 코로나리가 맞나 이제 이렇게 된 거죠. 펄모 이데마도 생겼고 에어티 다이섹션 없고 CT에도 약간 보면 이제 코로나리 플로우 가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얘들이 이제
트로폰이 너무 많이 떠가지고 25,000 이상 재질 수가 없다 할 만큼 많이 떴어요. 34세 남자인데. 그래서 밤에, 이게 보면 3월 달입니다. 애들 아무도 없고 우리 부정맥 선생님이 혼자서 당직을 쏘고 있는데 이런 콜을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애매하게 저거 임상양상 체스페인이었거든요. MI와 맞지 않지만 트로포닌 떠 있고 자기가 초음파까지 끌고 와서 봤더라고요. 라테랄 월이 나가니까 MI도 배제되지도 않는다. 그러니까 자기는 보니까 블리딩도 있고 해서 하기 어려운데 내일 아침에 정식 초음파 보고 순환기 인터벤션 스텝하고 상의하라. 이래서 이제 내 아침에, 이게 밤 9시인데 아침에 저한테 이제 콜이 온 거예요. 제 동기거든요, 이 주치의가. 그래서 찍었더니 이렇습니다. 5m 높이. 지붕 고치는 거. 그래서 이제 이것도 이제 포발 해보니까 플로가 잘 유지가 되긴 하는 것 같은데, 여기 아이부스 보면은 LAD까지는 괜찮은데 레프트 메인에 와서 이렇습니다. 혹시 이런 이미지를 많이 보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여기 보면은 굉장히 완전히 그냥 하이퍼 에코익한 게 보이는데, 여기. 이게 뭘까요? 저는 이거 잘 모르겠던데, 거의 많이 깨져 있고요. 메인 오스티움까지는, 우리 다이섹션도 CT에서는 확인을 했는데, 다이섹션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볼륨만 했을 때 괜찮았는데, 보니까 다시 또 좁아지고 해서, 스텐트를 넣고, 이제 마무리는 했습니다. 지금 퇴원했고, 목요일 외래에 왔습니다. 이 환자가 살아서 이제. 그래서, 그렇고, 근데 모든 사람을 다 살릴 수 있는 건 아니었던 것 같고요. 이 사람은 여자한테 등산하다가 6m 높이에서 등산하다 떨어졌어요. 헬기 타고 우리 병원에 이송됐고, 이렇게 디퓨전, LAD, S 엘리베이션이고, 에크모 넣고 엔지오를 했는데 심장 거의 안 뜁니다. 이 보면. 심장 거의 안 뛰고요. 엔지오를 했더니 어떻게 돼 있을까요? 아이부스를 봤더니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한마디로 여기가 추루루맨이고 완전히 폴스루맨, 완전히 짜그러져가지고 와이어링 몇 번 시도했는데 계속 폴스루맨만 들어가고 심장도 거의 안 뛰고 해서 이 환자는 거의 살리지는 못했습니다. 반면에 89세 남자 환자인데 LAD 임팍이잖아요. 그러면 이데마도 있고 89세 고령인데 저도 나름 엔지오 많이 하고 MI 많이 했다고 생각했는데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옆에 메인에 스로무스가 덜렁덜렁 하는데 이게 LAD가 없는 거죠. 서커에는 스테노시스가 있고 LAD가 없고, 그래 이게 CTO인가 생각했는데 RCA에서 콜라테럴이 전혀 없어요. LAD가 맞는 것 같은데 메인이 다이섹션인지 LAD가 문제인지 와이어링을 어디로 해야 되는지 뭐 전혀 제가 여기만 타겟해서 가야 되는데 모르겠길래 아이부스를 한번 봤어요. 메인에 무슨 다이섹션 같은 게 있는지 봤더니 이거 인티마가 전부 인텍트하고 그냥 플렉만 있는 거 메인은. 그러니까 문제가 LAD에 다이섹션이 나서 MI가 되고 메인으로 스롬부스가 빠져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근데 이거를 그냥 와이어링을 했었어야 됐을 것 같은데 스롬부스도 끄집어내고 이러지를 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됐. 와이어링을 하긴 했는데 심장이 멎어버렸고 그래서 에크모를 넣었고요. 이제 이런 상황이 됐죠. 그래서 이제 플로는 잘 유지를 했는데 이게 89세고 에크모하고 3, 4일 되고 좋았는데 보호자들이 연세 너무 많다고 에크모 유지를 못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엔 이 환자도 놓쳤습니다. 마지막으로는 PCI 후에 컴플리케이션을 보는데 좀 좋은 것 같아요. 50에서 여자 레프트 메인인데 아이부스 보고 이제 엔조를 해가지고 PCI를 했어요. 근데 한 6개월에서 1년 사이였는 것 같은데 체스트페인이 다시 서서 찍었더니 서코스가 좁아졌네요. 그래서 이제 아이부스를 보니까 요게 약간 인티마 하이퍼플레이지아가 스텐트 있는데 생겼는데 그래서 이 덴시티가 보면은 굉장히 하이퍼 에코익한 덴시티로 해서 요 약간 인티마가 자랐어요. 그래가지고 하는 김에 그냥 서커만 하는 건 그렇고 서커에서 레프트 메인으로 DEB를 하고 기존에 있는 스텐트에 이제 그냥 키싱을 했거든요. 근데 하는 김에 조금 밑에 인티마 자랑 같아서 밑에까지 한번 하고 올라오면서 이렇게 키싱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보이는데 이거 엔조에서 무슨 문제가 있나 잘 모르겠는데 이래 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잘 보면 이제 스텐트 안에 라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뭔가 싶어서 아이부스를 봤더니 스텐트가 돼 있는 상황이고 그냥 볼륨만 좀 했는데 이 보시면은 인티마가 디스럽션이 됐는지 이래 보세요. 보이는가요 이렇게? 떨어져 가지고 덜렁덜렁 하는데 스텐트 안에 이런 경험은 나는 이거 보면 덜렁덜렁 하잖아요. 다이섹션이 나가지고 그래가지고 다시 붙였거든요. 볼륨을 해가지고 붙이고 나도 조금 떨어진 상태로 맞췄는데
지금은 특별한 문제 없이 외래도 잘 다니고 있고 팔로우 해보자니까 환자가 하질 않아서 지금은 요 이미지가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이부스를 저는 보통 이렇게 우주열 PCI도 잘 이용하지만 아나토미가 조금 애매할 때 주로 잘 사용했는 것 같습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훌륭한 발표 감사합니다. 저렇게 많은 경험과 수련을 쌓은 교수 하나를 길러내기가 어려운데 저거 어떻게 공장처럼 찍어내갖고 교수를 늘려가지고 학생 수를 늘린다는 건지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죠. 저거 한 명 키우는데 얼마나 어려워 저거. 오토노미를 갖고 저렇게 창의적인 강의를 해내는데 참. 어휴, 질문, 코멘트. 네, 심장내과 정입니다. 아까 그 레프트 메인에 아까 이장원 교수님께서 모르겠다고 하는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아까 안주하고 이제 아이부스 본 거 봐가지고는 다이 스탠딩 돼가지고 다이가 뒤에 그런 식으로 남아 있으면은 시커멓게 보이는 경우가 있는 것 같고 이장원 교수님 이렇게 보시는 케이스 특이한 게 정말 트라우마 하는 경우에는 사실 저희가 안주하기가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블리딩 컴플리케이션도 워낙 많고 그것 때문에 저 경험에는 오히려 트라우마 이후에 안지오를 해서 뭐 이제 인트라바스크 이미징하고 약간 관련이 없긴 하지만은 블리딩 때문에 더 안 좋아지는 경우를 훨씬 뭐 많이 봤고 특히 에크모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이슈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셨는데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는 경우 아니면은 디퍼하는 경우 이렇게 이제 인디케이션이 있는지요? 그 사실은 이제 저는 이전에 좀 디퍼를 했어요. 요 사태가 생기기 전에는. 근데 이제 이 환자가 왔을 때 엔지오 엠블리제이션도 하고 하길래 야 우리 순환기인데 애들도 막 블리딩 하고 하는데 엔지오 엠블리제이션도 하고 뭐 되게 적극적으로 바이탈 흔들려도 다 하는데 너무 뒤로 빼고 있는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조금 적극적으로 했습니다. 저는 조금 컨저버티브 하는데 이 환자는 제 스타일과 다르게 조금 적극적으로 했는 케이스고요. 하다 보니까 이런 케이스를 좀 접하게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좀 상황에 따라서 약간은 조금 컨저버티브 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사실 바이탈이 언스테이블한 경우는 뭐 가리기가 어렵고 일단 살려야 되니까 또 저 같은 경우는 가장 흔하게 겪는 게 트라우마틱 토라스 다이섹션 이머전스 테바를 자주 겪는 편이거든요. 근데 어차피 해놓고 항역습 환자도 써야 되고 하니까 하는데 대개는 서저리에서 이제 메인 그 ICH 수술을 하는 이런 경우나 뭐 스파이널 헤모리지 때문에 뭘 급하게 나빠져요. 뭐 이런 거 빼고는 거의 대부분 출혈을 잡고 뭐 급한 수술하고 이런 거 나서서 또는 체스트 튜브 받고 뭐 멀티플 이런 거 아주 급한 블리딩 때문에 샥 오고 이런 거 손을 쓰고 연락 오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대개는 뭐 하고 나서 항열습 환자를 써도 유지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급한 라이프 세이빙 프로세저는 저렇게 할 수밖에 없을 것 같더라고요. 다른 분들은 뭐 아주 이미지를 잘 중요한 인디케이션 때 칩때 하는 걸 좋은 좀 메인 토탈 저는 엔지오 딱 보면 이제 사과꼭지라고 이제 표현을 하거든요 저희는. 그래서 저도 한 20몇 년 지날 때 한 10케이스 정도 본 것 같아요 제가. 선생님 사망률이 그래도 많이 높죠? 어떠세요? 개인적으로 레프트 메인 토탈 치료한 거에 대한 성적 그리고 선생님 생각에 제일 좋은 치료가 어떤 것인지. 메인 토탈의 가장 고민이 이걸 에크모를 언제 넣어야 되느냐 이게 항상 MI 때 가장 고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에크모를 먼저 넣는 경우가 조금 좋기는 하긴 한데 어떤 경우는 아주 쉽게 이 케이스도 CS를 뒤에 대기시켜 놓고 트라우마 젊은 남자애도 이제 이걸 너가 수술하려고 하니까 흉부외과가 야 우리 사람 없어 지금 이 시국에 무슨 수술이냐 그냥 PCI 해라 해가지고 했는데 다행히 잘 유지가 됐는 케이스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대개가 이제 에크모를 먼저 하는 게 좋다고 했는데 어떤 경우는 굉장히 심플하게 끝나는 경우도 있어서 일단은 본론을 먼저 하고 반응을 보는 그런 스트래티지 좀 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는 메인 토탈이 토탈로 오를 때까지 버티고 바이탈이 유지되는 경우는 사실 대부분 이제 콜레탈이 좀 있거나 아니면 어드테이션 돼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LV 펑션이 그게 버티니까 버티는 거지 그게 갑자기 멀쩡하고 있다가 갑자기 거기부터 막혀서 가면 대부분 다 오시기 전에 끝난 경우가 대부분 아니겠어요? 저도 뭐 온 환자는 그래서 그렇게 유지되는 환자는 그냥 해도 별 문제가 없는 경우가 허다해서 그래서 스탠바이는 하다가 뭐 잘못되면은 빨리 넣더라도 메인 토탈하고 걱정할 거 하나도 없고 그냥 콜레트에 가는 경우가 허다하니까 그게 버티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 대부분 리포퓨전 하고 더 안 좋아지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딱 뚫리는 순간 바로 이제 확 BP 떨어지면서 환자가 안 좋아져서 어쩔 수 없이 이장훈 교수님께서 얘기한 것처럼 에크모를
안 넣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경우만 저는 미리 에코를 넣고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제 경험에는 그냥 이노트로펙스 IBP 서포트 하고 나서도 바로 이미디어트 스텐팅 하면 바로 회복되는 경우가 많아갖고 그냥 보존 치료하면서 해도 되게는 괜찮더라고요. 메인 토탈이라고 해도. 다른 또 질문.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저기 그 LAD 메인 스텐트하고 서코스에 그 병이 있어서 키싱 하셨던 케이스에서 저는 이제 NGO를 봤을 때는 정말 유심히 보지 않으면 못 볼 그런 거였던 것 같은데, 그리고 아이브스에서 보였던 그 인티말 럽처 같은 거를 이제 다시 본론하고 끝내셨다고 하셨는데요. 근데 플로우가 일단 리미팅이 거의 없으셔서 다행히 잘 끝났을 것 같은데, 혹시 그 당시 DCB를 사용한다거나 이런 생각을 하셨나 해서. 처음에는 그게 이제 저는 그 다이섹션인지를 몰랐어. 난 스롬부스가 생긴 줄 알고 일단 아스피레이션 먼저 했었거든요. 아스피레이션 하고 난 다음에 여전히 남아 있어서 그래서 아이부스를 이제 보게 됐고, 보니까 상황이 내가 생각했던 거하고 달랐습니다. 그리고 저게 이제 DEB를 붙이는 문제인가부터 그보다는 이게 왜 이렇게 됐지가 일단 너무 고민이었고, 그래서 뭘 해도 붙일 수 있을까라는 게 고민이었거든요. 이게 어떤 걸 해서, 그래서 본론으로 롱 인플레이션 해서 일단 붙는지가 일단은 관건이었는데, 생각보다는 조금 그래도 붙는 쪽으로 가서 그래서 둔 것 같고요. DB는 저는 그때가 인디케이션이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어차피 그 네오 인티마가 이렇게 뜯어져 나온 상태잖아요. 지금 뭐 뒷색이나 이건 아니고요. 그래서 사실 그건 인티마가 아니라 네오 인티마일 것 같고요. 아마 서크 벌룬하면서 밀려 나와서 이렇게 더 되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요. 뭐 그냥 잘 붙여 놓으셨다니까 다행인데, 가끔 그게 또 가운데 둥둥 떠 있을 때가 좀 심란할 때가 있긴 한데요. 예, 뭐. 그게 그러니까 모바일한 스론바이가 아닌 거는 확실한 거 아닌가요? 그죠? 네. 그거 아니면은 옛날에 그 제일 흔하게 많이 겪었던 게 그 레프트 메인 키싱 스탠팅 해놓고 나서 그게 오가나이즈드 엔도셀러 셀들이 이렇게 그 메탈 카리나에 자라갖고 하얗게 멤브레인이 슈도 멤브레인이라고 그랬는데, 그 1세대 스텐트 넣어놓고 나서 그게 꽤 많았거든요. 키싱 스텐트 하고 나서. 근데 그게 스테이블 해갖고 아무것도 안 해도 별 문제, 팔로업 했을 때. 그런 것처럼 이게 아주 스테이블라이즈 된 게 플락이 인저리를 줘가지고 이렇게 너플거리거나 또는 그냥 그 자리에 있거나 또는 다이섹션을 생겨나 이런 건데, 그게 파이브로틴 모터리 그냥 스테이블하게 그냥 모양은 더러워도 그냥 그렇게 있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하여선 자석 유지하고 저절로 또 굳고 이런 경우 팔로업 해보시면, 팔로업 엔조하면 아마 이렇게 혈류에 밀려갖고 어느 정도 붓고 오가나이즈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제 생각에는.